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전기 기능장 그 70회 1, 2, 3일차 이제 실습이 모두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죠. 그래서 매 회차에 저녁 때 급하게 이제 보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어 드려 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에 도움이 되시길 이제 바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렸는데 어째 뭐 실적인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일부 그 보건 문제에 이제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고요. 그러고 나서 그 내년 그 71회를 예상해 보는 그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0회는 마무리를 하고요. 71회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이제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은 자우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와도 결코 합격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초를 실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그 영상을 지금 제작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하고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용기를 갖고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회 1일차 1번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이 부분 그 그림을 좀 밑으로 제가 이 부분으로 내려 그렸던 부분이 하나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 위로 좀 한 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이 타임 차트 부분 좀 수정하고요. 1일차에 2번 문제가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 일부 어느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임의로 그 뒤에 소수점을 나누기 위한 소수점을 반올림을 해라 뭐 이런 시험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풀었던 방법대로 풀면은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TMR이라는 명령어를 썼던 거고요. 두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10을 나눠주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그 소수점에 대한 문제는 정도는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 잘리는 숫자가 좀 작아지는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도 어떤, 제가 지적을 했듯이, 전 이 부분을 몇 초 동안 누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시험 그 출제회 위원이었다면, 감히, 저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동일한 문제인데요. 저는 그 1일차 2번 문제를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동안을 그 누적하는 것은 좋은데 이 몇 초를 누르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카운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 0.5초 단위로 그 깜빡이기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 깜빡임이 4번 정도 했다면 이걸 그냥 그 카운터를 4개 정도. 그러니까 실제 누르고 있는 동안 그 누적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누적된 동안 어떤 그 몇 초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감독관도 인정을 하고 수험생도 인정하는 그 보조적인 시그널이 저는 필요하다고 늘 제가 제 그 영상 중에 PLC 그 경고하고 빠르게 짜기 시리즈에 보면은 제가 분석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시간을 그 임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출제를 했으면 반드시 보조적으로 그 시간이 몇 초 정도 흘렀다는 것을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조 램프를 점등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 시험에는 반드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각 시험장마다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에 이제 1일차 2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PLA를 1초에서 1초 간격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4초인데 0.5초 간격의 그 1초의 사이클을 가지는 그 전멸 신호를 집어넣게 주면은 4번 깜빡했으면 이걸 카운터를 4개 정도로 인정하는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푸시 버튼 B를 누르면은 PLB가 1초 간격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4초, 여기는 2초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실제 하게 되면, 물론 이 문제를 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2초, 1초를 어떻게 정확히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만 이 정도만 집어넣어놔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PLA를 누르고 있는 동안 TMR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5초짜리 타이머를 반복을 시키죠. 그래서 5초가 될 때, 5초가 진행이 될 때, 그 10을 애들을 시키는 이런 문제. 바로 이 부분은 그 초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그 5초짜리 타이머를 반복을 시키는데, 인크리스, 여기는 바로 카운터로 쓸 거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문제로 바꾸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가 달라진 건 아닌데, 거기다가 이 초를 집어넣으면서 조건 2가 되려면, 여기 셀렉트 스위치 A가 B, 여기가 이런 조건이죠. 그래서 일단 이 켜지는 건 맞고요. 켜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동안 이게 몇 번 전멸을 하느냐. 그러니까 푸시 버튼 A를 누르고 있는 동안 카운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초로 어떻게 증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초, 0.5초짜리가 진행될 때마다 애드로 10을 카운팅하는, 예, 벌써 4초를 했고, 이 깜박임이 4초 동안 4번을 발생을 했죠. 4번을 발생할 거예요. 자, 여기는 2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똑같이 2개, 2초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2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죠. 하나 발생했네요. 한 번 더 누를게요. 이렇게 누적이 가능하죠. 둘. 네. 그래서, 카운트 2개. 방금 깜빡임 한 번,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 깜빡임을 가지고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그죠? 누르자마자, 이렇게 똑같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보조 점등을 해주는 부분을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물론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발생한 것은 여기에 이제 반전 신호와 익스클루시브 오화 신호 때문에 복잡하게 발생해 보이긴 하는데, 앞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좀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시비거리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일차 문제는 거의 뭐 이론이 없었던 것 같고요. 2일차 또 너무 2일차가 가장 쉬웠죠. 2일차가 가장 쉬웠고요. 자, 그 3일차 1번 문제도 뭐 이론이 없이 쉬웠고, 3일차 이제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3일차 2번 문제가, 저는 이 셀렉트 스위치 C가 상태가 바뀌면, AB의 그 입력도 무시가 되고, 램프도 소등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셀렉트 스위치 C로 리셋되는 부분은 없어졌고요.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셀렉트 스위치 C가 ON이 돼 있을 때만 이 카운터 값 AB 푸시 버튼 AB 값도 유효하고, 그다음에 그 초기화 시키는 카운트 값이 셀렉트 스위치 C가 눌러졌을 때 이 초기화되는 이 부분도 유효하고, 이게 이렇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 카운트 값이 무시가 되는 거고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눌렀다 뗄 때마다 점등을 하다가 하나씩 소등이 돼서
이 상태로 되면 이 카운트 값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계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또 하나가 늘어나니까 또 밑으로 늘어났다가 빠지니까 하나씩 위로 빠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 A 오프, 스위치 B 온, 스위치 C가 셀렉트 C가 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푸시 버튼 C를 누르자마자 초기화되는 이런 정도의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풀었던 문제가 이렇게 제가 셀렉트 C 자체를 전제 조건에다 포함을 시켜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셀렉트 스위치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이 그 초기화 루틴으로 튀어가서 이런 식으로 램프가 꺼지는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이런 그림이 되는데 만일에 이런 그림으로 바꾼다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조건은 제외해야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일단 셀렉트 스위치 B에 대한 조건은 빠지고요. 여기에서 조건이 이 조건이면서 이 푸시 버튼 A나 B나 그다음 푸시 버튼 C가 눌러지게 하려면 여기가 하나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SSC가 입력이 됐을 때 이 조건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셀렉트 스위치 C가 입력이 된 조건에서도 이 카운트 값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셀렉트 스위치 C가 여기서 비접점이 들어와서 끊어져 버리면 이거 리셋이 돼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은 컨트롤 X 잘라서 컨트롤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T. 자, 이 조건은 이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푸시 버튼 A나 B는 셀렉트 스위치 C가 온이 됐을 때만 이 유효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카운터 값이니까 예,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자, 셀렉트 스위치 A이 B가 온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C가 온이 되지 않으면 카운트 값은 어떤 값도 증가를 못하죠. 여기가 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셀렉트 스위치 C가 온이 된 조건에서 하나 빼면 올라가고 둘, 셋 빼면 내려오고 한 칸씩 내려오고 만일에 얘를 셀렉트 스위치 C가 오프 상태의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카운트 값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 상태 값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셀렉트 스위치 C를 눌러서 증가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를 이 상태에서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조건에서 셀렉트 스위치 C 조건을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조건 2가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동안은 이 값이 절대 초기화되면 안 되니까 이 값만 이 밑으로 이렇게 빼주면은 그 수정된 70에 31차 타임 차트와 프로그램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급하게 이제 올리다 보니까 발생했던 해석상의 오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느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개 문제로 배관에 대한 것도 10문제를 주어지고 거기서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필답형도 관연도 문제에서 상당수가 나와서 관연도 문제만 충실하게 해도 30점에서 4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PLC도 내가 보는 예전보다 엄청 쉬운 PLC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험장의 합격률을 보면은 뭐 통상 한 10명 기준으로 완작을 한 사람이 많은 데가 2명 아니면 1명 정도 완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멸을 하시거나 1명 정도가 합격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PLC 문제는 아무리 쉬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약간의 문제가 오히려 쉬운 문제가 나오면은 쉬운 문제대로 그 함정에 빠지시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대로 힘들어 하시는 이런 패턴을 지금 계속 반복해 하는 것은 결국은 기초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고요. 그래서 PLC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작업도 속도가 안 나고, 물론 작업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이제 그 PLC의 그 물리적 작업량을 보면은 한 번도 작업량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그 상태에 스테이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램프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배관의 난이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실습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은데, 그래서 가끔의 이제 난이도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PLC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PLC를 가지고 아무리 쉽게 내줘도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높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초를 어떻게 튼튼히 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초를 스스로 어떻게 이 PLC를 해석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럴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학습 방법을 바꾸는 아마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기회로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그 PLC 학습 방법을 제가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만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